자, 그러면 미스터 마켓도 얼른 한번 가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김 준비되셨죠? 네. 자, 헤드라인은 피치가 3대 신용평가사죠. 올해 중국 성장을 5% 전망으로 상향했고 이 상향하는 이유는 소비가 주도해서 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4.1%에서 5%로 상향하는 게 꽤 많이 왜냐하면 중국 경제 큰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뭐 피치만 하는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IMF에서도 일전에 4.4에서 5.2%로 올리고 있는데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뉴스원에서 제가 따온 건데 와. 저게 1월 20일 날 상하이 홍차오 기차역이에요. 홍차오요. 아, 춘절에. 춘절에 1월 20일 날 와. AFP에서 찍은 건데 저니까 저게 극렬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 춘절이나 재작년 춘절에 비하면 저희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좀 꽉 찼다 이거죠, 저게. 근데 이게 저게 상하이만 그랬겠냐. 베이징도 그렇고 뭐 하얼빈도 그렇고 그러지 않았겠냐 네. 이거죠. 그래서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몰려 나오면 뭘 하냐?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버벅? 보복. 네. 보복 소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난 12월에 이 서비스 업황 지수가 1월에 확장세로 전환됐는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 그러잖아요. 41.6에서 얼마로 뛰었냐? 54.4로 뛰었다. 이게 확 뛴다는 거죠. 그래서 피치는 이 중국에서 경제 회복이 소비 주도형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비 주도형, 수출 주도형, 투자 주도형이 아니라 소비 주도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복 소비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2023년에 이 그 GDP 성장률의 반등이라는 게 2021년에 8.4% 반등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한 게 많죠. 왜냐면 2020년이라는 게 뭐 죽을 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5%대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살리긴 살릴 텐데 아직도 기준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주택 면적이 전년 동월비 46%가 적어서 아직도 부양을 하더라도 그게 급속도로 부양될 가능성이 건설 쪽에서 별로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주도형이 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 기자가 한 영상 중에 이 아침에 뉴스 3 하기 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심층을 할 때 네. 가장 히트한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기업들 중국 손절한다 뭐 이런 영상이죠. 100만 주에 이상 나왔을 거야 아마. 예. 근데 이제 손절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착착착착 진행되는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다 손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어디냐? 효성 TNC 같은 회사들, 스판덱스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중국의 닝샤 공장에 1,600억 원을 새로 투자해서 작년 말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이미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냐하면 수요는 뭐 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니아 전자 이런 거 뭐 하는 데입니까? 이제 냉장고 만들고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도 그렇고 한국 타이어도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을 해서 한국 기업들, 한국 그 공장 이게 다 보면 중국의 내수 시장에 관련된 공장 시설들이거든요. 예, 경쟁력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야, 왜 이렇게 미세먼지 강하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제 회의 시간에 얘기하셨죠. 어제 회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공장들이 굴뚝에 연기를 많이 내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드를 반영하는 게 이제 글로벌 증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후각이 가장 이제 민감한 게 돈 아니에요. 글로벌 자금인데 네. 지난 1월에 중국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1,413억 위안이라는 거예요. 기존 월별 최대 순매수 금액이 2021년 12월에 890억 위안이에요. 890억. 월간으로 가장 많이 산 게
890억 위안인데 이게 지난 1월에 1,413억 위안이니까 어마어마한 순매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1월 달에 야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만 산 게 아닌 거죠. 중국도 엄청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국 경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달러 강세에 꺾여서 달러 인덱스 꺼지고 원화 강세 시장에서 한국 대표주인 삼성전자 산 거지 이렇게만 이제 해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해서 샀다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외국인은 프록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나 보다. 중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같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3월 초가 되면 양회를 하잖아요. 예. 양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시진핑이 3기를 시작한 첫 양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한번 한다. 그리고 이제 3년간에 걸친 이 코로나 이 봉쇄를 푼 첫 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청사진을 내고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중국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치에서 이렇게 높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기사를 오늘 말씀드리냐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매파적인 분위기의 뉴스들이 시장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근데 누차 이제 우리 패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이 주는 시장의 그 악영향 이런 것들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뭡니까? 경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이 뉴스가 이런 뉴스들 중국 경기가 부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네요. 이런 뉴스들. 그래서 피치가 예를 들면 뭐 무디스가 S&P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다시 좀 낮춰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제 생각에. 예. 그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스코프는 인플레이션을 무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단기 급등에서 조정의 빌미를 주는 거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조금 긴 호라이존에서의 투자의 어떤 시계는 경기에 가 있어야 되지 않냐. 경기에 더 웨이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스피로버 이펙트라는 게 있죠. 끌어넘치면 제일 가까운 데 옵니다. 사실. 가까운 데 올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그리고 미스터 마켓 요 정도로 저희 정리하고요. 네. 권순희 팀장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